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곽경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소아의 다양한 응급 증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또 자주 접하기도 하는 발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열을 먼저 얘기한다는 건 발열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 그럼 과연 열은 뭘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상 체온의 범주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5도 사이가 정상 체온입니다. 그럼 이렇게 될 때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저는 체온계 재보니까 35.5도로 나오던데요. 34.5도로 나오던데요. 이런 얘기를 요새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체온계에 우리가 예를 들어 고막 체온계가 아닌 경우에 열화상 카메라로 재게 되면 체온이 다소 낮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34.5도나 35.5도는 저체온증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하기 힘든 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온을 측정할 때는 지나치게 추운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잰다거나, 혹은 고막 체온계를 충분히 밀착시키지 않고 잰다거나, 아니면 열화상 카메라로 재는 때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34.5도나 35.5도가 체온으로 나왔는데 사람이 정상적으로 말도 잘하고 잘 걸어 다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36.5도에서 37.5도 사이가 정상이면 그럼 여러분 36.3도나 36.4도는 비정상일까요? 그것도 정상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까지나 36.5도에서 37.5도 사이가 에 있을 때가 많아서 그걸 평균으로 정했을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우리가 열나는 원인이 모두 다 심각한 원인 때문에 열이 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거 아닌 경미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열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 흔히 얘기하는 감기 또는 몸살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모든 감염 질환은 초기의 증상이 오한과 발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감기 몸살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쉽게 해열제 먹이고 집에서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는 매우 그렇겠죠. 왜 아이는 더 그럴까요? 어른은 약 먹고 지켜봐도 되잖아요. 그거는 아이는 자기의 의사를 완벽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가 오한이 들고 체온이 높을 때는 병원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병원을 찾기 힘든 경우가 있죠. 그럼 그럴 때는 일단 애가 열나는 거 이외에 다른 특별한 증상, 복통이라든지 아니면은 호흡곤란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어떤 특정 부위가 아파가지고 못 걷는다든지 그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소량의 이제 그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애들한테는 어른이 쓰는 해열제를 함부로 먹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있겠지만 아스피린 같은 성분의 경우에는 애들한테 레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하고 관련되어 있는 소염 진통제는 사용하면 안 되고, 보통 우리가 애들한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해열제는 타이레놀, 흔히 얘기하는 아세타미노펜 계열과 우리가 이부브루펜 계열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열이 나는 거는 면역 반응이고 이게 균을 물리치기 위해서 열이 나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해열제 같은 거 먹으면 균을 못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를 못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면역 반응이죠. 우리가 야생동물이라면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열나고 해서 열나서 몸이 먼저 망가지든 아니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먼저 죽든 결론이 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야생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생동물 새끼들의 생존율이 매우 낮은 건 아시죠? 왜 그러냐 하면 열나고 못 먹고 이렇게 약한 존재는 도태되고 운 없으면 도태되고 그렇게 해서 운 좋고 강한 존재만 살아남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야생동물이 아니고 문명사회에 사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나면 당연히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약을 먹는 게 맞겠죠. 그럼 여러분 문명의 이기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자동차 왜 탑니까? 자동차 타면은 다리 근육이 퇴화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다 걸어 다니셔야죠. 마찬가지로 열이 나는데 소염제나 해열제를 먹으면 면역 반응을 억제해서 몸에 좋지 않다는 내용도 이런 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해열제를 먹여도 병원에 빨리 갈 수는 없는데 열이 계속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사실 어른과 달리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그때 열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옷을 벗기고
찬물로 몸을 닦아주기만 해도 애들은 체중에 비해서 몸의 표면적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몸을 닦아주기만 해도 찬물로 그 찬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태피드 마사지라고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이렇게 그러면 열날 때마다 병원 가지 않고 소염제 먹이고 해열제 먹이고 찬물로 몸을 닦아주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열이 나는 원인이 단순 경미한 바이러스 감염인지 아니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감염인지 판별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열만 낮추게 되면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계속 치료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은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집에서 해열제를 먹이고 찬물로 몸을 닦아주는 그런 처치는 병원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응급처치지, 그렇게 해서 열이 떨어졌다고 해서 병원을 찾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소화의 발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은 저희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하니, 자, 영상을 지금까지 보시고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